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이런 검찰 공화국의 어떤 부정적인 행태 이런 것들을 어쨌든 견제하고 또 막아야 되는데 자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제 그래서 민주당에서 준비하는 게 이제 검찰 개혁의 어떤 뭐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을 이제 관철시키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지금 대선에 졌다고 뭐 갑자기 추진하자는 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법안은 사실 작년 봄에 이미 그럼요. 발의가 돼 있었죠. 그럼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됐으며 지금 와서는 그럼 어떤 전략으로 어떤 식으로 국민을 설득해서 이것을 달성할 수 있을지 실현할 수 있을지 그것이 궁금해하는데요. 첫 번째는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네. 또 그게 이제 목표점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간에는 6대 범죄를 놔두는 형식으로 일종의 절충안이 됐잖아요. 그거는 수사기관들이 상호간에 양보하고 타협해가지고 본인들이 선을 정하면 적어도 그 선을 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어떤 대통령의 기대 이것 때문에 최대한의 어떤 합의 과정을 거쳤고 이분이 이제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반석에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이셨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셨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또 내심 약간 방심한 측면이랄까 어떤 얘기가 이제 쭉 중단되지 않고 나왔던 측면이 당연히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거를 계속 압승해 왔고 또 상대가 보이고 있는 태도가 그 당시 야당의 태도가 전혀 뭐 탄핵을 반성하거나 아니면 환골탈태해가지고 국민들께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의 정책 대안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긴장시킨다거나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한 10년 정도의 과제로 보고 중간에서 공수처 시스템과 그다음에 요 수사권의 일부 조정이 안착되는 과정을 좀 지켜보다가 다음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완성을 하자 이런 일종의 마스터 플랜이 있었었고요. 그게 이제 실패한 과정이고 상황이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반론 중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차피 그러면 검찰의 수사 기소권이 분리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경찰로 가든 무슨 뭐 다른 수사청으로 가든 결국 딴 데로 가야 되는데 네. 그 기능을 갖고 있는 데는 어차피 행정부 소속이다. 네.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걸 그냥 놔두겠냐?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중앙지검장 한동훈을 시키는 게 의미가 없어지면 그러면 중앙수사청장 한동훈 뭐 이렇게 해서 또 정확해서 하면은 또 내지는 뭐 경찰이 이걸 하게 되면은 경찰청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을 자기 사람으로 심어가지고 경찰은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취약한 조직이라고 해왔으니까 얼마든지 장악해가지고 또 똑같은 장난질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실제 성과는 별로 없이 시끄럽기만 하고 국민들에게 힘을 남용한다는 오만한 집단으로 비춰져서 선거에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는 논리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에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능력 부족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다. 그러니까 사건을 고소고발 사건을 너무 뒤로 미루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날짜도 잡아주지 않고 수사 정결도 제때 해주지 않고 민원들이 심각하게 커지고 있다. 이런 또 이것이 과연 민생을 위한 일이냐? 실제로 이를 겪는 사람들 입장에는 더 불편해지고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는 분이 있어요. 후자의 얘기는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논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면 과거에는 그러면 검찰의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됐을 때는 뭐 신속하게 그러면 정교하게 끝났느냐? 그렇죠. 그건 경찰로 뭐 데려갔다가 이제 상대적이고 오히려 네. 이중 수사로 인한 또 그렇죠. 피해도 피해가 더 컸고. 컸고. 예. 그러니까 그 문제는 경찰이 물론 그 갑자기 이제 본인들의 책임이 커지고 일이 많아지니까 부하가 좀 커져서 일선 현장의 수사 경찰들이 좀 불만이 있다라는 얘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점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것이 제도 자체의 문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부분이 조금 더 논리적일 수 있고 민감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 그 문제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수사를 인지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영장을 청구하고 그다음에 기소하고 공판에 관여하고 나중에 형 집행까지 모든 권한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조직이 움직이면서 소위 만들어내는 사건과 그러니까 저에 대한 예를 들어 고발 사주 사건 뭐 제 사건을 예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것만 보더라도 아예 이제 마음에 안 들면 고발장까지 써서 넘겨주면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씨 본인이 후보 과정에서 얘기했듯이 기소만 해놓으면
법률 전문가 집단인 검사를 상대로 설사 무죄가 되더라도 2, 3년 동안 최소한 2, 3년 동안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공언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집단을 지금 놔두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그대로 놔둘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그것을 일단 수사와 기소를 갈라놓으면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타겟팅을 해놓고 사건을 만들어가는 한명숙 총리식 수사 방식 이런 것들은 불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약화될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반론으로 또 어차피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해야 되니까 수사 정보나 이런 거는 셀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장난을 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지금처럼 누구를 하나 딱 정해놓고 만들어가는 그런 사냥식, 벌떼식 이런 투망식 수사 이거는 이제 불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게 조금 더 타당성이 있는 반론일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그런 걱정을 가지고서 무슨 매번 뭐 그리고 이제 늘 그런 얘기였죠. 이게 시끄러워지면 국민들은 실제로 내 생활에 닿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중도층이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단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이것이 영향을 미쳐서 지방선거를 실패할 것이다라는 걱정 때문에 그 주장을 한다고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60%를 넘어본 적이 없고 어느 쪽 지지자들이 더 투표장에 많이 가느냐의 싸움이지 무슨 중도층의 마음을 누가 끌어오느냐 뭐 정치 무관심층에게 누가 더 어필하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지지자분들이 보시기에도 민주당이 그간에 그렇게 계속해왔던 약속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어요. 이거는 그걸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게 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느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치 호능감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느끼고 다시 지방 정부를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투표장에 가시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이게 뭐 시끄러우니까 안 간다. 뭐 민주당이 대선을 지고도 저 의석수를 믿고 저렇게 오만한 행동을 하니 저것들을 심판해야 되니까 내가 투표로 응징하겠다. 그거는 좀 지나친 걱정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되지 않나 네. 싶은데 첫째는 어쨌든 이 일을 주도할 민주당 의원들이 네,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수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네, 어떤 의원이라도 어떤 지지자를 만나서도 왜 검찰개혁 수사 기소 분리가 필요한지 네, 이거를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논리를 갖고 그렇죠. 있어야 되고 그죠? 네. 지금 말씀하신 뭐 예, 그런 거 포함해서 자, 그 부분에서 일단 민주당 내에서 일단 공감대가 빨리 형성이 돼야 된다. 시간도 많이 안 남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임기가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여론전인데 그죠? 예, 이것도 역시 뭐 논리는 비슷해요. 어쨌든 그간에 계속 어쨌든 뭐 언론의 왜곡된 프레임에 의해서든 뭐 어떤 이유에서든 자 검찰 개혁이라면 검찰 개혁 피로감이라는 프레임이 지금 강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돌파를 해야 되는데 자, 그 여론전을 주도할 그런 또 의지와 능력 이런 것이 또 필요하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에서는 좀 회의적인 또 시각도 있고 예. 심지어 일부 당내 의원들 내에서도 뭐 밀어붙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를 뭐 장담하지 못하겠다든가 이런 약간 패배주의적인 또 좀 시각도 있는 것 같고 그러거든요. 네. 그 어떻게 뭐 좀 얘기되는 부분들이 좀 내부 있나요? 설득의 문제는 네. 저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실제로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인데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설득하는 건데 다른 얘기들은 의외로 이분들이 다 똑똑하신 분들이라서 의외로 잘 받아들이지를 않고 본인의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올 때만 좀 이렇게 납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이게 우리가 앞장서서 쟤들이 구체적으로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그런 의석수를 활용해 가지고 법을 통과시키는 게 역풍이 불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은 이미 이제 이거를 압수수색이나 뭐 이런 행태를 통해서 노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쟤들은 안 움직이는데 왜 우리가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말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건 지난주까지의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제가 그렇게 물어보죠. 한명숙 총리께서 실제로 돈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안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물우물해요. 그러면서 뭐 잘은 모르겠지만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 그거는 얘기할수록 우리한테 뭐 좀 안 좋은 이슈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아니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한테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방식은 어떤 문제가 반드시 있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단적으로 지금 중앙지검이 그 경제범죄 수사부를 하나 더 늘렸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언론인의 감각으로 보실 때 그게 경제범죄를 수사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미가 그걸 해서 이제 기업들을 움츠리게 이제 무릎 꿇게 한 다음에 그리고 특히 이번 선거에서 이제 제가 듣기로는 삼성이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후보 측에 있다고 알고 있고 또 그 캠프에서 삼성에다가 경고를 한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핵심 관계자가 예. 누군지 하여튼 그 핵관 중에 한 사람이 하여튼 삼성에다가 경고했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은 그쪽을 좀 장악할 필요 얼어붙게 한 다음에 통상의 방식이 늘 경제 범죄를 수사하다 보니 정치인과의 부패 고리가 나와서 한 거지 네. 우리가 뭐 그거를 기획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늘 해왔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던 게 과거 중수부 특수부의 방식이었고 윤석열 씨가 가장 익숙한 방식이고 그 과정에서 언론의 도움이 늘 필요했던 것이고 근데 나중에 이게 무죄율이 엄청 높지 않습니까? 보면은 거의 40%에 육박하는 무죄율이 맞습니다. 나오고 뭐 막. 일반 사건에 지금 뭐 몇 네. 배, 뭐 몇십 배죠. 몇십 배까지도 가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방식으로 아니 의원님 지역구에 사업하는 분들 많은데 후원금 보낸 사람이나 아니면 저기 중에 누구나 하나 아무나 데려다가 기업은 털어서 안 나올 게 없다. 뭐 탈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식구들을 감사나 이사로 등재해놓고 월급을 지급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전가의 보도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한마디만 해라. 저 돈 줬다고. 그런 사람 3명만 만들면 당신이 기소할 수 있다. 그러면 윤석열 씨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 그 설사 무죄가 되더라도 몇 년 동안 다 망가진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남게 된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지금 한명숙 총리가 무고한 분인데 우리 어떤 사법 시스템의 결함 내지는 검찰 조직이나 언론의 미비한 점 때문에 이분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고 그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없듯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불쌍하게만 여기지 않는다. 그런 상황이 되면 에이 저게 뭔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라고 다 생각하고 이 민주당이라는 정치인들의 집단을 다 그런 식으로 만들 것이다. 색칠을 할 것이다. 그거를에 대해서 나한테 현실적인 반론을 해봐라. 그러면 그 말씀은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좀 위기감을 좀 갖나요? 그때는 조금 얼굴이 굳어지면서 현실로 느끼시더라고. 아, 그게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 뭐 모종의 검찰과의 커넥션이라거나 아니면은 검찰의 약점이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본전의식 때문에 하는 식으로 해서 노골적이거나 아니면 은밀하게 이거를 발목을 잡고 방해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는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게 실제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공개를 해야죠. 그런 분들은 적어도 민주당 정치인으로서는 유권자 앞에 나서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정치 생명을 끊어야 된다.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일은 그렇고 언론 문제는 어차피 언론은 지금 외람되오나 사건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뭘 먹었다, 뭐 맛집이 어떻고 하는 보도에서 보듯이 국민들 보시기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당선자의 정책이나 검찰을 동원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바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또 하나 이것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무리한 점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드시 포착이 될 것이고 스스로 또 취임한 이후에 국정을 운영하려면 이 170석이 넘는 민주당을 그냥 탄압과 해체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그런 권력과 권한을 남용할 때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나 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까지 이 사람이 하는 걸 보면은 검찰총장이라고 본인이 지금도 여기고 있다. 그 캠프에서부터 쭉 나왔던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는 순간 그 어마어마한 문제들과 무수하게 몰려오는 그 책임감들 때문에 감당하기가 정말 힘들 것이다. 본인이 해왔던 방식으로 안 되잖아요. 이제 검찰총장은 아침에 눈부라리고 회의 시간에 쌍욕해가지고 군기 잡아가지고 까라면 까라고 하고 하는 식으로 돌파해 그렇죠. 왔는데 뭐 한마디 하면 검사 동일체로 그냥 뭐 네네. 전국 검사가 네. 딱 예. 일제히 움직이죠. 예.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이분이 이제 현실을 깨우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